안녕하세요. 27년째 제작길을 걸어가고 있는 글문대관입니다. 무속 탐구 생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부적과 부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적은 개양지라 그래서 노란 종이나 흰 종이 한지에 적어서 내는 부적이 있고, 부작이라는 것은 그 부적과 함께 어떤 형상물들을 같이 포함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내는 특수 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적이 종이라면은 부작에는 하늘, 바다, 산 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부작의 형태로 쓰여질 수가 있고, 그건 어떤 형상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금운동, 금부치가 나올 수도 있고, 상담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는 부적이나 부작 형태로 나가게 되어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쇠에다가도 부적을 적어 넣어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색깔 검은동입니다. 아니면 나무에게도 돌에게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상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돼지나 말이나 두꺼비나 거북이 그런 형상물에다가 부적을 같이 포함해서 넣어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걸 말합니다. 부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틀을 안정시키고 그 고을을 안정시키고 무탈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장성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적의 종류로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재수를 바라는, 재수를 기원하는 그런 부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집안의 어떤 부정이나 재앙을 막기 위한 부적, 도구로 하고, 아니면 목절에 따라서 그 부적의 내용은 달라지는 거라고. 재수를 막기 위한 부적에는 흔히들 복주머니에다가 부적을 넣어서 복을 기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밥주걱, 부채, 바가지 이런 곳에다가 부적을 넣어서 집안에다가 걸어 놓으면 재수가 들어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절구나 맷돌, 바다에서 나는 조개 껍데기, 전복 껍데기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깨끗하게 씻어서 안에다가 재수구를 넣어서 집안에 두고 재수를 바라는 그런 부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집안 흔히들 보면 도깨비 방망이나 돼지 모양 거북이, 말, 두꺼비 이런 걸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안에 부적이 분명 들어있고 재수를 바라는 치성을 한 다음에 그 집안으로 다 처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다 보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낭번석이나 낭번목이 있는데, 그거는 집안을 일으키는 의미도 있고 출세의 의미도 있고 사업이나 장사하는데 크게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딱히 정해진다는 의미는 없는데, 그 집안에 만들어가면 그 부작의 효과는 드러나는 건데, 제자님들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분의 어떤 기운이나 집안 형태에 조금 안 좋은 기운을 느꼈을 때는 입구에 두기도 하고, 조항, 부엌 쪽에 두기도 하고, 안방, 잠자는 침실 옆에 두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나지만, 제자분들한테 그 어떤 다른 큰 느낌이 왔을 때는 장소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몸에 지니는 것도 적게 만드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운동 어떤 금부치를, 내가 금의 기운이 약할 때는 부적과 함께 금운동 세부치가 조금 들어가고,
그걸 또 원래 옛날에 제가 배우기로는 심장 근처에 두는 게 가장 낫다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 역시도 그냥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나. 그것도 재수도 재수인데 나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팥이나 소금이나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부적과 함께 갖추고 지니고 다니면 잡스러운 기운이나 병역에서 약간 좀 멀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가립니다. 만약에 저희들 같은 제자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는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뺐으면 좋겠어? 목걸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빨간색 또 보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파란색 보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 역시도 부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앙을 이제 크게 얘기하면 재앙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잡스러운 기운이나 잡기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집안에 있다. 그다음에 몸을 힘들게 한다, 괴롭힌다. 그럴 때 하는 이제 처방하는 부작인데 그거는 이제 동쪽으로 뻗은 그 복숭아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가지 나무인데 그 나무는 귀신을 때리는 매로도 저희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을 출입구에다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걸어서 부적과 함께 걸어 놓으면 어떤 잡스러운 기운이나 잡기가 물러난다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비싼 건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잡기를 막아내는 부적과 함께 두면 아예 귀신이 출몰하지 않는다. 있었던 것도 물러난다. 그런 의미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영화에도 많이 보시는데 파묘라는 영화에 근데 말피를 이용하는 거 그거는 예전부터 써오던 겁니다. 잡싱인을 잡기를 몰아내는 쪽에 말피를 써서 부적을 내용을 그려 넣어서 하는 처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작의 형태입니다. 뭐 달마도도 있죠. 뭐 일종의 수맥을 막아낸다 라는 쪽도 있지만 수맥뿐만 아니라 잡스러운 귀신이나 잡신도 함께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달마도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녹아있는 소금이죠. 20kg짜리 소금을 출입구 같은데 두는 걸 많이 목격하실 건데 그것은 뭐 장사집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드나드는 장소라든지 새집을 지었다든지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동토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 동토를 막기 위해서 그 소금을 밟고 지나다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러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중에는 팥이나 소금이나 향, 쑥 같은 것을 부적과 함께 뭐 부적 주머니나 종이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게 되면 좀 뭐 가벼운 그런 안 좋은 기운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토에서도 한 가지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 동토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많이 부딪힘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하든 저쪽이 잘못하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해운이 나쁘거나 할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터에서 동토라는 것은 새 집을 지었거나 했을 때 손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동토는 특히 이제 화장실이나 부엌을 손을 댔을 때 좋지 않은 날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수리를 했을 때 그때부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 금전의 동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과 멀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돈을 보이기도 힘들어지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잃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동토가 잃었거나 잃겠다 싶을 때는 그런 처방, 부작 그걸 가져갑니다. 새 차를 샀을 때도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명태를 실을 감아서 차 안 보이는 쪽에 조수석이나 그 안에 넣어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새 차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 방지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방지하는데 부적과 부작의 형태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엠마기 부분이 되는데
바닥에 타이어 4군데에다가 소금을 깔고 계란을 얹어놓고 계란이 없을 때는 명태 4마리를 각 타이어마다 둡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차고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계란을 밟고 지나가거나 명태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부작위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처방과 같습니다. 근데 차고사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죠. 특히 새 차 같은 경우는. 근데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기운이 따라 들어왔을 수가 있으니까. 민속 신앙으로는 애기 많이 낳은 집에서 베네 쪼구리 같은 걸 가져와서 자기 집에 옷장 안에 넣어두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구할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빌어놓고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있고 개구리도 그렇고 알 많이 낳잖아요. 개구리도 그렇고 닭 마찬가지 매일매일 알을 낳게 되고 그래서 거북이도 마찬가지인데 석류 이런 석류도 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사주를 다 적어 넣어서 그 집 삼신에다가 빌어서 삼신에다 빈다는 것은 각각 양가 조상한테 빌어서 자손을 낳게 해달라 그런 소원을 빌고 그 부잡과 함께 같이 그 집에 들여놓는 걸 의미합니다.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말발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꼬뚜레가 있습니다. 소꼬뚜레 말발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입구에다가 걸어놓고 매매부를 같이 넣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사용하는 게 계란이 있는데 계란 한 알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그려놓고 써놓고 동서남북에다 왕자를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 놓은 다음에 작은 화분 같은 데다가 심어둡니다. 그러면 그 달걀이 썩기 전에 그 집이 나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또 그 전부터 나오는 소뚜껑이 있습니다. 소뚜껑, 가마솥 소뚜껑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성씨를 다 집어넣어서 소뚜껑을 집안에 두고 땅이 안 팔렸다는 땅에다가 파묻어 두고 집이 그럴 때는 집 안에다가 입구 옆에다가 둡니다. 소뚜껑에다가 모든 성씨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땅이나 집은 큰 너그래도 고사를 먼저 지내고 하는 게 맞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속인들 이리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늙은 호박, 노란색 늙은 호박을 연세 많으신 분이 굴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와서 입구에서부터 굴리고 들어가는 게 있고 왜 그거는 이제 날이 맞지 않거나 좀 부정이 있다 싶을 때 걱정스러울 때 하는 건데 방향이나 시간적인 게 맞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밥솥 있죠. 가마솥 원래는 가마솥이 들어가면 돼. 예전에는 가마솥에도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요즘 같으면 이제 밥솥을 가지고 좋은 날짜 손 없는 날이나 좋은 날짜에 미리 쌀을 담아서 들여놓습니다. 들여놓고 난 다음에 이사하기 좋은 날이나 그럴 때 이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터가 세고 조금 많이 걱정스럽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집안에 옛날에 절구 있지 않습니까? 절구통 그 다음에 통콩만한 맷돌 이러한 것들을 먼저 두고 털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잦은 만남과 잦은 이별로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사실상 많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기는 많은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재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하도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있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그리움이 커서 그 상대방을 기다리는 마음이 크신 분들이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이 입던 바지죠. 바지를 거꾸로 걸어놨습니다. 거꾸로 방 한 켠에다가 옷걸이를 걸어서 거꾸로 걸어놓는 그 사주를 물론 집어넣어서
거꾸로 걸어 넣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 속옷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옷과 그 사람 속옷을 가지고 사주를 적어 놓고 부적을 그려 넣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부적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시겠지만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듯이 새집입니다. 새집 형태의 그런 지푸라기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새집 형태에다 그 사람 사주를 집어넣어서 걸어둡니다. 집 앞에다가. 그런 민간 처방 부적과 함께 같이 넣는 방법도 있고, 또 정실 정색 홍색의 어떤 천에다가 바늘을 두세 번 깨매어서 둡니다. 물론 거기에도 그 사람 사주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대화하다 보면 이 방법이 낫겠다, 저 방법이 낫겠다, 그게 나오죠. 만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있는데 그렇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거는 어떤 형상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림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하는 경우는 학입니다. 학그림이 들어갈 때는 어떤 합격을 기원하는 그런 과거에 급제하는 의미로 많이 예전부터 쓰여왔던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붓이죠. 옛날 과거 시험 볼 때 다 붓으로 시험 볼 때 붓이나 펜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붓에다가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과 함께 부적을 그 사주를 적어 넣어서 그 붓을 책상 안에 넣어 놓던가 아니면 연필통 그런 데다가 두는 것도 처방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반존자라 그러고 독성이라고 하는데, 절에 가면 가서 많이 시험 합격을 비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반존자나 독성, 도를 이루신 분들이고 부처님 제자들이기도 한데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 같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와 함께 붓이나 학의 그림 아니면 형상물 아니면 용과 호랑이, 부엉이가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병장에 따라서 가벼운 병도 있고 큰 병도 있고 완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방법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허수아비나 액맥이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다가 한 3일 두었다가 까지 꺼내와서 지성을 드리고 안 좋은 애분을 물리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게 또 부족하면 병역을 다스리는 부적을 써서 그리고 고사를 지낸 다음에 약숙이나 수치나 황토 흙입니다. 그런 걸 같이 넣어서 처방을 해서 베개 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불 밑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런 처방은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용도로 조금 한 30cm, 크게는 한 1m 50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허수아비, 일반적으로 논밭에 거르는 허수아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푸라기로 삼배의 옷을 싸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주도 그려놓고 부적도 그려놓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다 거기에다가 흡수하는 형태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부정을 치기도 하고 몸을 닦아내기도 하고 액매기가 되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저주라는 말이 생겨났으면 분명히 저주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 효과 부분에서는 하늘에 빌고 칠성에 비는 제자들이 남을 해하는 쪽에는 그게 맞나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살려두겠습니까? 분명히 저주는 되겠지만 저주하는 기운은 가겠지만 그게 크게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저는 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처방을 하시는 분 제자들은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제자길을 왜 저런 식으로 가느냐고 저는 되려 묻고 싶습니다. 설화죠. 그냥 이벤트 시기에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로만 듣고 그런 거는 안 하시고
그런 것도 주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빌고 칠성에 비는 제사들이 조상의 업이 많아서 제사들이 됐는데 업을 또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을 생각해보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 길을 들었었는데 다른 사람 이유야 어쨌든 해한다, 나쁘게 한다 맞지 않은 생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들어와도 돈 1억 준다 그래도 저는 안 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악심을 품고 행한 거는 그 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효과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제자나 그걸 또 사주하시는 분이랑 뭐가 잘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말거리도 안 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음이라고 봤을 때 그 부작을 보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저 부작을 했던가 그 첫 번째 인연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어떤 힘든 순간에도 그 부작을 보면 새로운 기운이 살아나고 좋은 기운으로 분명히 바꿔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의 힘을 믿고 본인의 정성도 같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효과 면에서는 다 볼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적이나 부작 처방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기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